소렌토 투명 코팅 시공 전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가 커버 있는 부분인데요. 커버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신차 검수를 하게 되면 여기 엔진 커버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누유가 있는지 검수 필요하고요. 미션 접합 부분에 누유가 있는지, 다음 엔진과 미션 여기 중간 부분에 누유가 되는지 검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누유가 되면 엔진 미션을 탈착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수가 필요하죠. 어떤 외관 검수, 단차 검수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도 오일이 다 누유가 되니까요. 누유가 있는지 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앞쪽 프론트 부분 이렇게 커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멍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눈길이나 빗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런 안쪽으로 오염물도 들어가고요. 염화칼슘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 커버 있는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바퀴 부분하고 이런 커버가 있는데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염화칼슘이 이 안쪽으로 스며들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커버가 있으면 염화칼슘 방지가 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요. 커버의 목적은 방수가 목적이 아니고 방음이 목적이죠.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소음을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런 커버가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 있죠. 여기도 이런 틈새로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버가 있다 그래서 염화칼슘 방지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도 바퀴 바로 뒷부분 회전력에 의해서 이 안쪽으로 염화칼슘이 바로 유입이 되죠. 그리고 이런 구멍 안쪽으로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이런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돼서 이런 겉면에는 금방 건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안쪽으로 들어간 물이나 염화칼슘 자체는 건조 자체가 어렵습니다. 뒤쪽을 보겠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이런 센서도 있고 커넥터 부분이 있죠.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고압으로 인해서 바로 노출이 되죠. 그래서 망가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 있죠. 여기 커넥터 부분, 그 다음 이런 모터 부분, 여기 커넥터 부분, 이런 틈으로 염화칼슘이나 고압 세차한 물이 들어가서 정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코팅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인 언더 코팅제 말고 전기 제품에 쓸 수 있는 절연 코팅제, 그걸로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 코팅을 하시면 됩니다. 뒤쪽 부분 다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 바퀴 주변인데요. 바퀴 주변이 염화칼슘이 많이 묻죠. 그래서 이런 커넥터 사이로 염화칼슘은 스며드는데요. 그 틈새를 메꿀 수 있는 코팅제, 그것이 투명 코팅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차 자세히 보시면요, 용접 부분을 따라서 페인트가 조금씩 다 까져 있습니다. 이 차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국산차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페인트가 다 까져 있죠. 남들은 부품 속에 녹이 나면 정상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요. 신차가 녹이 나는데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구멍이 나 있죠. 하부 세차를 하면 이런 안쪽으로 고압수기 때문에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죠. 그럼 바로 위쪽에 이런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의 고압 세차로 인해서 바로 망가질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시공 후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렌토 투명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엔진 부분인데요. 엔진 바닥면 부분, 미션 바닥면 부분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염화칼슘은 여기 알루미늄 부품에 닿아버리면 백화 현상이 발생되죠. 그리고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전선이든 센서든 커넥터든 모두 다 염화칼슘으로 범벅이 됩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용접 부분을 따라서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었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다 방청 도장 후 투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는 바퀴 안쪽 부분인데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죠. 알루미늄 부품의 가장 장점은 현과 하질량을 줄여서
승차감 좋아지고요. 연비가 좋아지죠. 그래서 바퀴 주변에는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두껍게 코팅을 하게 되면 현과 하질량이 늘죠. 그래서 출발 시 묵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런 홀 속에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스며들어가죠. 스며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부싱 부분, 이런 부분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닥면 속이나 부품 속 그런 것은 꼼꼼하게 코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부 세차를 하면 이런 안쪽으로 오염물도 들어가고요. 염화칼슘도 들어가죠. 바닥면 쪽을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을 보면요. 이렇게 평평한 곳, 이런 곳은 사실상 물이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녹이 좀 덜 납니다. 자동차의 부식은 이런 홀속이라든가 물이 머물 수 있는 이런 접합 부분, 이런 부분이 녹이 잘 나죠. 그래서 자동차 부식 방지를 하려면 이런 부분에 두껍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물이 머물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염화칼슘도 머무니까요. 이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머플러 코팅 모두 되었습니다. 머플러 코팅을 해도 사실상 녹음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10배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머플러 코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열 온도인데요. 내열 온도가 보통 300도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300도를 사용하시면 주행 중 연기라든가 냄새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최소 내열 온도는 600도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닥면 쪽을 보면 이런 부분도 많이 있죠. 이런 커넥터, 이런 부분이 왔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하부 세차를 하면 물이 머물죠. 그리고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런 커넥터 사이로 염화칼슘이 머물죠. 지금은 방수가 돼서 괜찮다. 이렇게 보지만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방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개 부분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고요. 저쪽에도 마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녹이 좀 잘 나는 곳인데요. 눈길 주행을 하거나 빗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안쪽이 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개 개봉 후 안쪽에 코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 빠지는 배수구가 있죠. 물 빠지는 배수구는 1mm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약에 두껍게 코팅을 하게 되면 물 배수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뒤쪽을 보겠습니다. 뒤쪽에도 마찬가지 보시면 이런 커넥터 부분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쪽에도 센서라든가 커넥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빗길 주행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이런 커넥터 안쪽으로 고압이 들어가 버리면 이 안쪽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커넥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보면 이런 부분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부 세차로 인해서 센서라든가 커넥터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홀송으로 염화칼슘이 스며들죠. 그리고 여기는 브레이크 라인인데요.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흘러서 이런 볼트라든가 이런 부품 이런 사이로 머물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마스킹을 할 것이 아니라 이쪽 부분에 맞는 코팅제를 이용해서 시공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코팅을 하시려면 최대한 얇은 코팅제 그런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여기 볼트라든가 너트 이런 사이로 스며들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스며들고요. 나중에 돼버리면 여기 볼트라든가 여기 부품 사이로 스며들어서 볼트 자체가 쩔어붙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캠버 볼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하부 세차를 하면 이쪽 안쪽으로 물이나 염화칼슘이 스며들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쪽 볼트는 풀리지만 이것이 빠지지 않아서 이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하부 세차를 많이들 하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여기 쇼바를 교체를 한다라고 볼 때 여기 볼트를 풀면 쇼바가 빠졌는데요. 지금은 볼트를 풀어도 볼트 자체가 쩔어붙어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서스펜션 전체 통세미로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면 산소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절단을 하거나 그럼 이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세차로 자동차 부식을 막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맞지 않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센서들도 많이 있죠. 하부 세차를 하면 이쪽 부분이 흠뻑 다 젖죠. 그럼 고장이 안 나면 상관이 없지만 습기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됐다. 이를 보시면 전부 다 소비자 과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부 세차를 하지 않아도 녹이 안 나게끔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염화칼슘과 같은 점도로 되어진 코팅제를 이용해서 염화칼슘이 스며드는 모든 곳에 코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하부 세차로 녹을 막는다 이렇게들 말을 자꾸 하시는데요.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커버 안쪽으로 물이나 오염물이 들어가고요. 보이는 부분에는 염화칼슘 제거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 부식 방지는 안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하부 세차를 하면 이쪽에 있는 염화칼슘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지만 이런 홀 속으로 염화칼슘도 들어가고요. 물도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 빠지는 배수구가 있지만 이만큼이 갇히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고온 모래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물 빠지는 배수구를 다 막아버리죠. 그래서 녹이 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시공 방법, 시공 가격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고요.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소렌토 엔진룸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앞쪽 부분인데요. 앞쪽 플라스틱 부분에 코팅을 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깔끔합니다. 여기는 휴즈박스 안쪽 부분, 휴즈라든가 릴레이, 이쪽 부분에 어스 부분, 여기는 플러스 단자 부분 모두 저런 코팅 되었습니다. 여기 ECU 부분 모두 저런 코팅 되었고요. 엔진 본체를 보겠습니다. 엔진 본체를 보면 이런 센서도 있고요. 여기 커넥터, 호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엔진룸 코팅의 가장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